저 항공기는 왜 폴란드 국기가 거꾸로 달려있죠? 최근 F-50 구매를 위해서 카이 공장을 방문한 폴란드 대표단이 한 말입니다. 폴란드 대표단은 KF-21에 그려져 있는 인도네시아 국기를 보고 폴란드 국기가 거꾸로 달려있다는 의미심장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KF-21 동체에는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국기가 새겨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국기를 뒤집으면 폴란드 국기와 똑같기에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이전부터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가 KF-21의 공동개발국이었다면 인디가 하는 지저분한 꼴을 안 봐도 됐을 텐데 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날 폴란드 대표단의 한마디가 이러한 상황을 더 부각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7일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인 PGG의 세바스티안 흐바이코 회장이 방한했습니다. PGG는 31개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들을 통합한 방산그룹으로 수입 무기들의 폴란드 현지화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의 수장 흐바이코 회장은 한국 무기 수입에 관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흐바이코 회장 방안은 이미 계약한 제품들의 생산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가 수출 계약과 관련한 막바지 조율 작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폴란드 정부와 K2 전차 180대 수출 계약을 맺은 현대로템은 폴란드형 K2 전차 사업 계약 협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폴란드와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수출 등 8조 원이 넘는 계약을 이뤄냈습니다. 현재 폴란드용 K9 자주포 생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카이는 지난해 FA-50 48대 수출 계약을 맺고서 항공기 정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추가 협력을 맺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은 한국에 오자마자 카이 공장에 가서 폴란드가 계약한 FA-50이 조립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이 공장에는 폴란드 정비사들이 카이 정비사에게 선진기술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 오전 시험 비행을 마치고 귀환한 KF-21 CJ1호기와 추가 장비 장착 작업을 진행 중인 KF-21 CJ2호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FA-50을 보러 갔지만 KF-21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던진 농담은 농담이 아닌 듯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흐바이코 회장은 FA-50을 48대 계약하고서 아직 초도 물량을 받지도 않았는데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라고 말하면서 KF-21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폴란드 측 고위 인사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 무기를 빠르게 생산하는 능력이 있다면 폴란드는 무기를 서둘러 도입하는 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행보에 KF-21 공동개발국이지만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은 인도네시아가 가장 긴장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폴란드 대표단이 카이 공장을 찾은 날 말레이시아 대표단도 자신들이 계약한 FA-50을 보러 공장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 공장 안에는 FA-50을 조립하면서 KF-21도 함께 만들고 있기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말레이시아가 KF-21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며 말레이시아 공군사령관이 KF-21 보람에 대한 질문에 KF-21 전투기가 최첨단 전투기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 전투기 기술이 너무 발달해 있어 현재 말레이시아는 KF-21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에는 경전투기가 필요한데 이를 결국 한국산 FA-50으로 결정했기에 이제는 KF-21 도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미 미국 CNN은 지난 2021년 KF-21 출고식 방송 후 필리핀, 태국, 이라크 등의 국가에서 KF-21의 구입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그 이유는 이 국가들이 이미 T-50이나 FA-50을 운용하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형 전술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KF-21의 성능과 경쟁력 있는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말레이시아는 잠재적인 고객으로만 언급되었으나 이번에 FA-50 18대를 도입했기에 한국산 무기의 단골 고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카이 공장에서 시험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KF-21 시작이나 조립하고 있는 KF-21 동체 등은 자연스럽게 공장을 찾아온 폴란드, 말레이시아 대표단에게 간접 홍보가 되었습니다. KF-21은 지금 연이은 무장시험에 성공하면서 공격 성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FA-50을 미국 시장까지 진출시키면서 KF-21은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KF-21의 수출에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라고 했는데 당초 중동과 동남아, 중남미가 주요 고객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폴란드가 FA50을 비롯해 KF21까지 탐을 내면서 예상보다 더 많이 수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수출 계약을 맺는다면 더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전투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에 KF21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400억을 내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연체된 8천억 중에 5%만 냈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털어버리고 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 계획은 앞당겨져 8월까지 양산사업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12월에는 양산 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양산 계획만 승인되면 엄청난 속도로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KF21의 제조 공정이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 있어 사람이 하면 10명이 3-4시간 걸리던 결합 공정도 무인 운반차와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이면 순식간에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결합 오차가 0.025mm로 머리카락보다 얇은데 록히드 마틴 관계자도 이 자동 공정을 보고 놀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소식통은 내년 양산 계획 확정 전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KF21 부품 등을 생산할 자체 제조 라인을 갖춰야 하는데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현 상태로는 인도네시아 공동개발 사업 참여 자체가 불투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일부 납부하긴 했지만 인도네시아 현지 제조 라인이 구축되지 않아서 현지 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방한의 방산 공정을 둘러본 폴란드와 인도네시아는 너무나도 비교된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FA50의 초도 물량을 일부 빨리 받기로 했는데 폴란드는 이미 한국에 FA50의 계약금 30%인 1조 2천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동안 분담금을 내지 않았던 인내에 속 썩었던 한국은 선수금을 먼저 받으며 신뢰를 쌓았고 계약을 해도 도무지 무기를 주지 않았던 독일에게 분노한 폴란드는 조기 납품을 해주는 한국에게 환호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폴란드가 한국형 KF21 보람의 현대 전투기 조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 전투기가 자국 공군에 사용해 적합한 전투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대표단의 방문으로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폴란드와의 협력은 우방 국가들과 한국산 무기에 관심이 많은 국가에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추가 계약이 아니더라도 기존 계약에서 파생되는 협력 방안을 계속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진심인 폴란드와 무기 개발에 놀라운 속도를 내는 한국은 미래 첨단 무기 시장에서 가장 완벽한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어서왕이었습니다.